예, 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방향성 어떻게 진단하고 계세요? 네, 우선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지난주 이제 세 개의 주요 이벤트라고 한다면은 금통위,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잭슨홀 심포지움 이 세 개였던 것 같고요. 사실상 시장의 변화를 일으킬 만한 변동성을 만들어낸 것은 엔비디아 실적 말고는요. 다른 두 개의 이슈는 거의 이제 예상대로 넘어갔기 때문에 예. 큰 변동성을 만들어내진 않았고요. 우리가 이제 걱정했었던 주요 이벤트들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시장에서는 뭐 전반적인 금리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것들도 있지만은 그래도 종목수의 확산과 함께 리스크온 분위기를 단기간 좀 연출하는 모습입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지지난주부터 있었던 시장의 단기적인 조정 때문이 아닐까라는 판단이 들고요. 다만 이제 걱정거리는 왜 이렇게 시장은 산 넘어 산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예. 굉장히 이제 주요한 지표들이 많이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말일경 중국의 국가통계국 PMI가 발표가 되고요. 거기에 더해서 미국의 PCE 가격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예. 다음 달 1일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수출 데이터가 역시 발표가 되고요. 예.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러한 또 주요 지표들 원래는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네. 지난 8월 1일 날부터 주가가 조정이 나왔었다라는 흐름이었고 예. 그때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은 이제 중국의 경기 불안 요소가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렇다라고 예. 한다면은 이번에 나올 역시 이번 주의 지표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이 PC 가격 지표는 결국은 이제 연준의 또 정책 방향을 가를 수 있는 주요한 지표라는 측면에서 맨날 이런 말씀드리긴 죄송하지만은 이번 주도 주요 지표를 잘 주시해야 될 것 같다. 다만 단기적인 이벤트들이 마무리되고 리스크온 분위기와 함께 상승 종목수 확산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시장의 긍정적인 요소는 분명히 가져가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정리를 하면 즐길 건 즐기고 시장의 방향성이 크게 확 꺾이진 않을 가능성이 네. 높은데 다만 이제 돌다리도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나오는 경제 지표들 특히 중국에 집중을 해서 보자는 그런 관전 포인트를 주셨습니다.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월 말에 월 초죠. 초에 네. 나오죠. 9월 1일에 발표가 되는데 여러 가지 이제 수출이 개선될 것이다 혹은 최대치가 나올 것이다에 대한 기사가 앞으로 이제 쭉 나오게 될 겁니다.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모아지고 있는 쪽이 반도체인데 메모리 반도체 수출은 10월부터 회복될 것이다 라는 무역협회의 입장 발표도 있고요. 지금 전망치가 나와 있습니다. 수출 데이터가 파란 라인이 메모리, 합계치가 빨간색인데 이제 메모리 쪽이 특히 이제 D램 중심으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음 보시죠. 특히 D램을 끌고 가는 게 HBM 쪽이죠. 엔비디아 쪽. 올 4분기부터 반도체 글로벌 회복세 전환, 아주 대표적인 시클리컬 경기 민감 섹터가 또 반도체이다 보니 경기와 또 맞물려서 움직입니다. 로이터 통신에서는 엔비디아 200% 폭등했지만 주가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의견. 여기는 사실은 분분하죠. 엔비디아에 대한 평가는 네. 월가에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우선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추정치가 높아지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지만은 오히려 밸류에이션은 떨어지고 있는 이러한 예. 부분들이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전반적인 밸류 부담이 완화된다라고 한다면 기대감은 유효할 수 있겠죠. 다만 이제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일정 부분 단기 차익 매물의 압박을 좀 받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뭐 방송을 오래 했지만 할 때마다 예. 반도체 얘기 많이 하는데 맨날 이제 안 해서. 받는 불만 중에 하나가 이런 향후 예상 진짜 맞는 거냐?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는 것 같다. 예. 특히 이제 뭐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애널리스트는 아니지만은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많이 공유를 해드리는데 언제 맞았던 적 있냐 막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예. 항상 이제 뉴스는 어느 정도의 기대치도 반영이 돼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지금 무역협회에서 발표한 이 자료들은 어느 정도 ICT 회복의 수요, 이 수요는 아무래도 이제 블랙 프라이데이의 전반적인 세트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기 때문에 예. 거기에 이제 줄어든 재고들을 생각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목표치를 잡아놨겠지만은 전방 산업에 대한 경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뀌면은 꺾일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절대적으로 믿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다만 이제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이제 좋아지는 것에 대한 정도를 판단하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작년도와 올 초 데이터를 보면서 그 데이터들은 분명히 확정 데이터이기 때문에 예. 확인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1분기, 2분기에 어느 정도 반도체 출하에 대한 저점을 찍었다라는 기대 요인. 예. 두 번째는 기저가 낮기 때문에 많이 회복되지 않더라도 결국은 크게 마이너스가 나지 않는다라는 점. 이 두 가지를 우리는 확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려우니까요. 최악의 겨울은 지나갔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좋아질 반도체 업황이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예. 다만 이제 투자자들이 느끼는 속도라는 측면, 이것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주식 투자가 어려운 게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무역협회의 발표 내용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했죠. 첫 번째는 ICT의 수요 회복세, 네. 그리고 AI를 필두로 한 HBM 쪽의 성장세,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두 가지를 바탕으로 한 종목군들의 투자 전략을 가져가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범용 반도체보다는 첨단 반도체 쪽으로 모멘텀과 실적이 같이 가는 양상이어서 시세 분출도 레벨단도 예. 범용보다는 AI 반도체 칩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투자의 관점에서는 지금도 탑승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네, 현재 시점에서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 다만 이제 많이 올라오는 HBM 관련주들은 또 조정세를 겪을 때는 예. 답답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유입되고 뭐 장대 양봉이라든지 이러한 매수 시그널이 나타났을 때 매수 전략적인 부분을 추천을 드리겠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ICT의 회복세를 언급을 했는데요. 예. 이런 ICT의 회복세는 결국 범용 반도체 수요 증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가지 뉴스를 다 묶는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는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종합 반도체는 아무래도 SK하이닉스, 예. 그리고 전통 반도체가 움직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 원익 QNC, 원익 QNC. 그리고 예. AI 쪽은 뭐 워낙 좋은 흐름이니까요. 이런 쪽들이 가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한미반도체와 HPSP 이 두 개의 기업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각각의 포인트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 정리를 잘 해주셨습니다. 이쪽이면 클라우드나 컴퓨터 들어가는 반도체 말씀하시는 거예요? ICT는 그냥 전체 IT 수요 회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휴대폰 포함해서? 휴대폰, 차량용 반도체 그렇죠. 세트 다 포함인가요? 들어가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여기는 소비자의 지갑이 또 가볍게 열려야 전방 네. 사업이 좀 좋아져야 같이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데 아직은 아니지만 네. 수요 회복 내년 상반기부터라는 관점, 네, 시장은 좀 미리 반영을 시키는 측면에서 그렇죠. 범용 반도체까지 관점 포인트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AI 이야기를 조금 더 이어갈까요? 오픈 AI. AI 소프트웨어 쪽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챗GPT 지금 4를 개인용으로는 지금 유료 버전으로 출시를 과거에 했고 기업용 버전 공개를 간밤했었는데 다음 보겠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예. 그 이제 기업에서도 자금을 많이 내고 이제 네. 사용을 하게 되겠죠. 기업 데이터 학습 안 한다. 모든 대화 과정 암호화된다. 그래서 보안도 걱정하지 말라. 삼성 SDS도 질세라 기업용 생성형 AI 서비스 다음 달 공개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속도가 이번에 굉장히 빨라진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돈 벌기 시작했죠, 사실은. 네. 아직 투입한 비용의 막대한 자금에 비해서는 세 발의 피지만 그렇죠. 의미, 상징성의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오픈 AI입니다.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네, 사실 세계 최대 이제 플랫폼 기업들의 흐름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예. 결국은 그들의 실적은 물론 이제 일부 빅테크의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업의 투자와도 연관이 되어 있지만은 예. 그 근간은 결국은 B2C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B2C. 왜냐면 이제 플랫폼을 그렇지. 바탕으로 한 결국은 이제 경쟁력 강화 실적을 만들어냈기 때문이죠. 뭐 예를 들어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알파벳 같은 경우도 구글이라는 플랫폼은 결국은 개인들이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더해서 이 아마존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예.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경기 그리고 B2C적인 요소를 바탕으로 한 실적의 변동성이 컸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AI를 활용해서 B2C가 아니라 B2B에 대한 영역을 다시 한 차례 확장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과거 이제 플랫폼 관련 기업들이 클라우드에 뛰어들면서 그쪽에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만들어냈었던 대표적인 아마존 같은 경우가 클라우드 쪽에서 어마어마한 실적을 좀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변화의 도약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B2B 쪽의 확산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미국 같은 경우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투자 전략 자체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디가 앞서고 있느냐,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네이버가 네이버죠. 네, 예. 하이퍼클로버 X를 출시를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쪽에 니즈를 가진 주요 기업들, 스타트업이라든지 이런 쪽에 AI 소스를 공급을 하고 이러한 부분들로 B2B 전략을 확장시키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이 네이버 같은 경우도 과거 이제 쇼핑이라든지 이러한 커머스나 아니면 광고 경기 이러한 변동성이 큰 사업이 아니라 안정적인 B2B 쪽의 확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긍정적인 내용이다라고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사인가 봐요. 마이크로소프트 제품이랑 경쟁이 아닐 텐데. 네. 마이크로소프트가 오픈 AI에 그죠. 투자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앞으로는 경쟁이 아니라 협업 관계로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또 활용해서 AI 입힌 그런 모델들이 출시가 될 겁니다. 그런 그 방향성으로 지금 가고 있고요. 이 기사가 좀 잘못된 것 같아서 체크를 먼저 해드리고, 자, 챗 GPT가 이 수익 구조 모델로서의 이제 한 발을 내딛고 있는 구조. 네. 처음에는 B2C 이제 개인으로부터 이제 수익을 창출했다면 이제 기업으로부터 더 큰 수익을 창출하겠다는 그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 투자의 관점에서 볼 만한 기업이 어떤 게 있을까라는 좀 네. 의구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렇죠. 아직 이제 수익 구조가 우리나라는 없기 때문에 네.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 관전 포인트요. 예, 아까 이제 B2C를 좀 제거하고 말씀드린 이유는 결국 이제 얼마나 수혜를 입을 것이냐. 예. 이게 커머스에 그리고 뭐 아까 말씀드린 광고에 AI를 심는다고 해서 정말 얼마나 많은 이 구매자들이 생길 것인가 이거는 측정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들까지 판단하기에는 어렵고 B2B라고 한다면은 결국 이제 네이버와 삼성 SDS라는 두 개의 기업이 이쪽에 이제 확정 전략을 펼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하나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이것이 이제 가져올 수 있는 변화라는 것은 AI를 활용해서 기업들의 전반적인 전략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이 될 것 같고요. 그 기업의 전략이라는 것은 산업의 확장, 즉 로봇이라든지 생산 관리와 같은 여러 가지 효율성을 확대시킬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아까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로봇 관련주들도 AI의 결합과 함께 한번 눈여겨볼 수 있을 것 같고 AI 관련주들이 움직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그 어떤 섹터보다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과 하등 연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은 예. 의료용 AI 기기가 항상 시장의 선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수급 상황으로 봤을 그렇죠. 때. 예.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뭐 자주 말씀드렸지만 뷰노라든지 JLK 그리고 루닛이라든지 딥노이드 이러한 4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AI 관련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수급이 좀 쏠릴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섹터와 기업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은 한 종목을 꼽는다면 어떤 게 될까요? 아, 참 어려운 부분일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워낙 주가의 편차가 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은 고민스럽지만은 저는 네이버가 하이퍼클로버 X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를 가져갈 수는 없겠지만은 예. B2B 쪽의 전략들이 확장된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관심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정 지향 성향이시죠. 예, 가장 좀 안정적으로 볼 수 있는 네이버. 네. 예, 주가 변동성도 적지만 그만큼 예, 시세 변동이 적어서 스트레스도 더 적은 그런 종목으로 탑픽이었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조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선의 국모가 될 상이 누구인가. 역대급 호실적이 올 거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한 2년 전부터 이제 흑자 전환 기대감이 있었고 흑자 전환이 올해부터 하나씩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풍에 돋단 조선주 올해 3분기 실적 예상치인데
순으로 보면 HD 한국조선해양, 그 다음이 HD 현대중공업, 그 다음이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현대, 미포조선입니다. 원래 이제 사이즈가 달라서 그런데 각각의 그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으로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그 퍼센테이지로 굳건하게 가지고 가고 있는 기업들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요 두 기업도 만만치가 네. 않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LNG선 신조선가 5주 연속 상승이 주말 사이에 있었고 본행제 전문 동성화인텍 한국화본 앞으로 3, 4년간 수익성 개선 기대된다는 레포트 올라오고 있고요. 유가 상승과 금리 불확실성 해소로 인해서 순환매 속에 낙폭이 컸던 성장주 그중에 조선과 조선 기자재의 순매수세가 어제부터 좀 모아지는 분위기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고 계세요? 네, 사실 낙폭이 컸던 성장주라는 표현에 대해서는 약간 이제 성장주보다 경기 민감주에 더 가깝죠. 그렇죠. 민감주라고 하는 것이 이제 좀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은 좀 왜 조선사들이 올라왔을까? 네. 저는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라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낙폭과대 맞네요. 그럼 그렇죠. 여기에서 앞에 이 문구. 예. 지금 고점 대비해서 단기적으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종료되고 거의 25% 가까이 하락을 했었고요. 기타 종목군들 같은 경우도 뭐 10에서 15% 가까이 조정이 나왔습니다. 예. 시장의 흐름은 그렇게 조정이 나오지는 않았었고 네. 그러한 상황 속에서 2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됐고 결국은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다가오는 시점이라고 한다면은 3분기에 실적이 좋을 만한 기업들의 관심도가 높아지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이익의 시점 차이겠지만은 항상 말씀드렸듯이 3분기, 4분기 실적은 계속 좋아질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조선주들의 상승을 좀 연결짓는 고리가 아닐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다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제 1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기대감을 가졌었던 조선주들이 단기적으로 수주가 조금 제한적인 상황 속에서 주가가 멈춰 있다가 여러 가지 수주 소식들이 들리면서 주가가 급등세를 보였었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수주 소식들이 조금은 또 잠잠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산발적으로 일부 기업들의 수주가 나오고 있지만은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카타르 2차 발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좀 조용한 상황이거든요. 생각보다 좀 지연되는 것 같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결국은 여기서 다시 한번 강하게 좀 움직이기 위해서는 이러한 기대했던 수주 요인들의 뉴스 발표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지켜보자는 관점 보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우선 주가가 많이 빠졌고 단기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 수주의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주가에 대한 추가적인 반등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다만 그 상승이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수주 요소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조금 더 상승을 즐기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판단이 들고요. 신규 매수자들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러한 수주? 뉴스 소식이 예. 좀 전해질 때 한번 대응 전략을 수립해 보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조선보다는 매력적인 섹터를 AI와 반도체로 보셨습니다. 둘 중에 매력도 우위 어떤 건지 말씀 주시면 마무리하겠습니다. AI와 반도체요. 사실 이제 두 개가 참 연결이 많이 되어 있어서 예. 로봇까지 추가할게요. 로고봇까지 추가요. 예. AI. 아니, 거의 저는 예. 우선 반도체 말씀을 반도체. 드리고 싶어요. 예. 반도체 쪽에서 뭐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역시 이제 좋게 보고 있고요. AI 쪽 같은 경우는 단기 시세를 노리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의료용 AI 계속 의료. 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돈이 되는 뉴스는 그 질문 대본이 따로 없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계속 이제 추가 질문하는 방식이어서 예, 답변이 쉽지 않은데 그래도 술술 예, 투자 포인트 집어주신 한국투자증권 이프렌드 에어 김민지 차장과 이야기는 여기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